오늘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현안과 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 정책 두 가지를 갖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전국 지방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청산, 개혁입법, 자치분권 개헌, 남북 대화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선거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은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너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어서 정책 선거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로 가면 전혀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로 치면 서울시장 경선과 서울시장 후보는 4번 타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9번 타자 역할이나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오직 안철수 야권 단일 후보 여부로 집중되고 있는 것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처럼 야당한테 넘겨주고 만다면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중차대한 의미를 서울시장 선거가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특히 후보군 중에 한 명인 박원순 시장과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당의 책임이 큽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책 발표라는 형식을 빌려 수시로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은 결국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9법씩만 하기 때문에 정책이 검증이 안 되고 단련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환경 등급제라고 하는 대안에 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진정한 서울혁명의 방향과 내용을 두고 토론하자는 제의를 수없이 묵살을 해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계속 발표되는 정책을 보면 허탈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년간) 시정을 책임졌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4년을 더하겠다는 분의 청사진 치고는 철학과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을 적당히 방치하고 인지도와 현직 프리미엄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이는 당연히 전국 선거에 4번 타자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장 경선과 서울시장 후보가 9번 타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혼 없는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중앙당의 역할입니다. 중앙당은 즉각 정책 선거로 흐름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중앙당, 서울시당, 특히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서 정책 선거로 방향을 틀어줘야 합니다. 연속 토론을 통해서 서울에 누적된 여러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특히 수도권 후보 경선을 야당보다 늦게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게 맞습니다. 야당 카드를 보면서 최종 승리의 카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5월 중순이 최적기입니다. 여당이 먼저 후보를 정했다가 뒤치기 당한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1, 2차 경선 모두 최대한 TV 토론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이변도 감흥도 없고 내용도 전달되지 못하고 인지도로 줄 세우는 경선이 될 것입니다. 당 지도부의 신중한 판단과 결단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더더기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세상의 현직 시장에게 가장 유리한 규칙은 아무리 봐도 난센스입니다. 기득권을 강화해주고 신인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재선시장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제도는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청년 실업부부, 주거복지혁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제학년제로 저소득층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자 하는 제안입니다. 35세까지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하면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들 합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이 밤늦게 11시까지 홀로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학생,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혹은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 학생이 프랑스의 요리학교에 가서 1년간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덴마크의 디자인 학교에 가서 1년간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독일의 히든 챔피언 공장에 가서 직업훈련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박원순 시장의 청년 수당은 사람의 최소한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유아,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의무보육, 의무교육,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들에게는 그 가능성을 최대화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번의 정책 발표를 통해서 일관되게 사람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에 관한 방법론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은 한 학년에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하위 70%의 학생이 해외에 가서 교환학생이든 국제연수든 그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약 1만 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상정한다고 하면 연간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의 사업성 예산은 17조입니다. 총 예산은 30조를 넘어섭니다. 그 중에 2천억 원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가능성을 최대화한다고 한다면 그 개인의 미래, 또 도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군인들 봉급이 대폭 올랐습니다. 군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다 쓰겠냐? 그랬더니 1순위가 적금이고 3순위가 동생에게 용돈, 4위가 부모님에게 용돈이더라고요. 동생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친구들의 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클로스 통장을 개설해서 적금을 만들어서 제대한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 여성이 아이들을 낳아서 휴직하는 기간에 재충전 기회를 갖겠다, 혹은 그 이후에 일정한 시점에 재충전 기회를 갖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는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오늘 네 번째 정책을 제가 발표했고, 이런 정책의 대개는
오는 3월 8일 날 갖게 될 두 콘서트 도시는 사람이다에 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추가로 서너 가지의 정책 정도를 더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3월 8일 두 콘서트에 이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법이 엄격해서 이번에 출간된 책을 언론인들에게 배포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